지금 이슈가 그 공급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그 규제 중에 DSR 같은 규제 이게 내년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출 규제, 즉 금융기관의 당해 연도 대출 한도, 네. 대출 총량 이걸 규제하는 것은 사실 그 해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이 대출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이제 해가 바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원래 11월, 12월 되면 대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일부러 더 떠들썩하게 하는 거구나. 근데 네. 오늘 단독 기사 어디 거 네. 보니까 뭐 바로 푼다고 하고 내년 하반기면 DSR도 다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DSLR이 아니라 DSR. 그건 이제 헷갈려요. 그건 이제 다야 알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12월에 집사게 되면 네. 계약은 하지만 잔금 날짜가 그럼 해를 넘기냐 안 넘기냐에 따라서 네네. 대출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나오느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대출 규제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다음 달인 1월부터는 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한도가 부여가 되니까요. 대출 그렇죠. 한도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DSR 차주 규제를 조기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대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얘기도 그렇죠. 네, 좀 충분히 나오고 가능한 있습니다. 추측이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네. 당연히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서울에서는 40% 대출이었는데 이제 본인들 소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더 힘들게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뭐 DSR 차주 규제를 했을 때 뭐 중위권, 상위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그 소득이 아주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네. 뭐 대출 한도를 좀 더 조정을 해서 종전보다 대출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아마 웬만한 직장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웬만한 직장인 분들이 그 주택의 수요자 분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DSR 차주 규제는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더 맞을 겁니다. 부동산 경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 될 게 없네요. 네. 대선 지나면 집값 좀 잡힐까요라는 뭐 질문이 있긴 한데 네. 뭐 어떨까요? 일단 그럼 뭐 그렇죠. 대선 지나면 집값 얘기는 결국 네. 누가 당선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누구 지금 유력 후보 두 분이 계시죠? 네. 두 분의 당선 유무 여부에 따라서 이 집값 전망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진다면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네. 대선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이 오를 겁니다. 충격적인 어차피 오른다. 충격적인 답변이네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뭐 이런 얘기였죠. 네. 집값 오르는 건 대부분 그 동네에 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랬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발표된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뭐 SOC들, 뭐 GTX 이런 네. 이런 거나 뭐 도로 확장, 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은 어느 쪽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취소 안 될 겁니다. 대부분 다 진행될 거예요. 네. 그럼 그 부분들은 일단 주택 가격 상승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쪽 후보분들이 뭐 이제 저 두 후보분 말씀하신 네네. 거죠. 누가 돼도 네. 네, 저분들이 뭐 그러니까 저분들의 공약은 뭐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겠다, 네네. 공공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지.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큰 틀에서 개발 사업입니다. 즉 어떤 낙후된 지역을 개선시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어느 분이 되시건 간에 네.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은 더 타당합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한 분은 네. 집값이 오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뭐 공약들을 한번 보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료 7번 보시면은 네. 두 분이 조금 저도 맨 처음에 이 두 분을 보고 굉장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느 순간 대선이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닮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요. 결국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 250만. 네, 250만 아주 번호가 그 둘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기조가 규제 강화, 뭐 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네. 또 점점 갈수록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래세를 또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기조도 네. 내비치고 있고 또 그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 보유에 대해 뭐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는 조금 그 분간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기본주택 100만 가구하고 네. 또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그 세부 정책, 공급 정책이 나온다라고 해도 가격에는 역시나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물량들이 네. 실제로 현실화되려면은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리고, 딱 봐도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네, 100만 가구부터. 네. 네. 네, 오래 걸릴 거고 네. 중간 중간에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지역에는 개발 호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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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뭐 사업지가 나오고서 네. 이제 그 인근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사례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기존 아파트 입장에서는 네. 네. 본래 3기 신도시 사업 예정지가 네. 본래는 개발이 안 된 벌판 같은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시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옆에 있던 아파트 입장에서는 옆 지역이 개발되는 거니까 이 가격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거기 태릉 같은 경우도 반대 여론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집들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도 그 옆에 있는 주택 가격이 막 한때 막 매집 현상들도 나타나고도 하더라고요. 저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임대주택인데 주택만 들어오는데도 옆에가 똑같이 오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곳은 네네네. 깨끗한 새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곳을 부수고 짓지는 못해요. 그쵸. 아무래도 좀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만한 지역들에 네.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비 사업이 되기 전에는 네. 동네가 낙후돼 있던 것이었는데 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동네가 말끔해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것은 지역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가격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오르는 게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도 네. 기존에 그냥 집만 생긴다고 해도 주차하기 곤란한데 주차만 잘 되기만 한 집만 생겨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게 너무 복잡한 그런 수치보다도 어떻게 보면 단순화가 기본적인 그 바탕에서 주택 가격을 움직인다. 거기에서 어떤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오히려 굉장히 그 이은영 연구원님 모시고 나서 네. 막 머리가 더 아플 줄 알았었는데 더 쉽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오히려 막 긴장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긴장 엄청 했죠. 근데 답변이 좀 더 쉽고 명쾌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저 공약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약들 한 번만 더 보면 네. 이 지금 규제 그 완화를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저희들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은 저 LTVI DTI 규제 완화 저 부분에 되게 주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지금 공약으로 실천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전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저거야 뭐. 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하나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네. 재건축 아파트 연한이 2000년대에는 20년 정도인가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게 40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30년 된 겁니다. 당연히 저런 규제는 뭐 이렇게 법령을 고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는데 네. 저희가 또 유의할 것이 자 지금은 매수 수요가 좀 억눌려 있죠. 대출 규제나 기타 이런 사안들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뭐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을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대출을 묶어두고 네. 정비 사업도 영원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그 LTV를 좀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전에 좀 과도하게 억눌렀던 거 네.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대출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는 그 정도를 유지해야만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인식이 될 때까지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지 않게 된다면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집을 사야 된다는 매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뭐 오늘 잘 들었고 또 좀 어렵게 보셔가지고 사실 앞에 저희가 기본적인 뭐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저희가 신통기획 이런 거는 다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최근에 그 민간하고 공공에서 사전 청약 4차를 했고 또 신통기획이라는 것을 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 많은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 저는 좀 지적을 했던 게 신속통합기획에서 그 행정적인 부분을 간소화했긴 했는데 용적률 상향을 안 한 상태에서 그 21곳이 그 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업 속도가 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공공 재개발하고 비교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공공 재개발은 처음부터 인센티브를 줬죠. 이걸 하게 되면 용적률을 어떻게 올려주겠다. 네. 대신 반대급부로 임대주택 비율을 어떻게 해라 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임대주택 늘리고 해야 되는 그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용적률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그 반대급부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인센티브나 반대급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시점에서는 정비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지역에서는 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건데 공공 재개발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올해 와서는 공공 재개발은 이미 있었고 신통기획이라는 선택지가 또 더해진 겁니다. 네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두 개 중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사업지에 따라서는 신통기획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뭐 어떤 뭐 큰 뭐를 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 종전에 심플하게 종전에 없던 개념이에요. 그냥 민간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네.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 소요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 이것만으로도 돈은 덜 들어가죠. 네. 사업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신문을 늘 봐왔기 때문에 네. 정비 사업은 복마전이구나. 뭐 비리도 많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봐서. 그런데 만약에 정비 사업에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투명성을 좀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공공이 개입을 했는데 뭐 과거처럼 조합장 비리가 너무 횡행한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공의 책임 소재도 한국 정서에서는 따지게 됩니다. 네네.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 정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좀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네. 지금으로서는 이런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약간 조곤조곤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라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이게 네. 약간 좀 중성적인 것 같으신데 그 안에 네. 이거 안에 딱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네, 도끼가 아니라 약간 면도칼 같은 그런 논평들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저희 이렇게 위원님, 연구원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윤영 연구원님과 2022년 내년 부동산 전망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으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그리고 고정태님들이 거의 수요자분들이거든요. 좀 내년에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지내시면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지 좀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공간이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르지 마시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 안에서 본인의 집을 매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셔서 더 좋은 집으로 또는 더 큰 집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네. 저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복입니다. 가족의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네, 부분들. 알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집값이 하락할 때를 기다려서 뭐 최저점을 잡겠다거나 네.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지금처럼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할 때가 더욱 마음 편하게 집을 매입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앞으로는 네. 주거 안정을 다 얻으셔서 네. 굳이 집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좋은 따뜻한 네. 말씀. 이거 자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서 따뜻하게 보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마음 졸이긴 하겠지만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셔가지고 네. 내 직장만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뭐 저희 이인영 연구원하고 방송을 또 여러 번 하시는데 네. 오늘 시간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맨날 배우죠. 연구원님한테. 연구원님이 사실 네. 방송이 아닐 때는 네. 더 좀 뭐 비평이 세기도 하세요. 음. 그리고 누가 보면은 어떤 건설 관련된 또 부동산 관련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네. 되게 기득권이고 아주 뭐 마피아 같은 사람들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으시고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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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을 진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시고 또 실용주의가 좀 강하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뭐 네. 많이 배우면서 네, 참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갖고 좀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죠. 네. 네. 자, 오늘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저희가 앞부분에 일부에서는 전 네. 대표님이랑 이슈된 얘기를 좀 하고 뒷부분에 이제 네. 이인영 연구원과 2022년 부동산 전망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저는 이것보다는 약간 좀 더 길 줄 알았는데 약간 쫙쫙 요점만 쫙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알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다들 식사들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뭐 여기 정리를 하시면서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어차피 저희 유튜브에 풀 영상과 그다음에 클립 영상은 올라가니까 네.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네. 똑같은 시간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